이번 영상은 노출 콘센트를 사구 매립형 콘센트로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밥솥장에는 이렇게 노출 콘센트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노출 콘센트로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보기도 안 좋아서 사구 매립형 콘센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꾸기 전에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전선의 종류는 단선과 연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단선은 굵은 선 한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 선을 말하고, 반대로 연선은 얇은 선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는 선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콘센트를 연결을 하려면 선이 단선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제가 지금 교체할 밥솥장 내부에는 케이블선으로 노출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통 케이블선 같은 경우에는 연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연선은 이 콘센트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연선에 단선을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연선과 단선을 연결하는 방법이나 이 단선과 단선을 연결하는 방법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선이 헐겁게 연결되지 않고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야 하면서 이 절연을 확실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연결 방식은 커넥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번에는 절연 테이프를 이용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연선과 단선으로 연결하는 걸 보여드리면, 전선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연선이나 단선을 피복을 해야 하는데요. 피복을 할 때는 전선에 기스가 안 가도록 피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피복에 자신이 없다고 하신다면 다이소에 가시면 전선 스트리퍼를 판매를 하거든요. 가격도 2,000원으로 저렴하고 성능도 제 기준에는 이제 고가 스트리퍼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너는 왜 다이소가 안 써? 이걸 쓰냐? 예쁘잖아! 예쁘잖아! 전선의 피복이 다 끝났으면 전선을 연결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전선만 연결하지 말고 피복이 있는 부분도 살짝 꼬아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혹시나 전선이 당겨지는 등 뭐 다른 힘을 받게 되더라도 바로 전선이 연결되는 부분이 힘이 가는 게 아니고 피복이 있는 부분에 힘이 가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연결이 단단하게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선을 연결을 다 하셨으면 이 끝부분을 자르지 말고 꺾어주시면 됩니다. 왜 자르지 않고 꺾냐면 단선의 경우에는 자르게 되면은 끝부분이 날카로워져서 전선 테이프를 살짝 뚫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르지 말고 꺾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테이핑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전선 테이핑을 할 때 피복이 있는 곳부터 감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기 테이프로 테이핑을 할 때는 살짝 테이프를 당기면서 해주시면 좀 더 빡빡하게 감기게 됩니다. 테이프를 감을 때는 아래부터 쭉 감아오다가 위에서 살짝 말아주고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감아주면 튼튼하게 테이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콘센트를 연결을 해볼 건데요. 콘센트를 연결하는 방법은 2구건, 4구건 똑같습니다. 그 4구 콘센트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2구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벽에서 선이 3가닥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한 가닥은 접지선이고 나머지 2가닥은 전원선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원선은 전기가 들어오는 선이고 이 접지선은 안전을 위한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 접지선은 보통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 전원선의 경우에는 이제 검은색, 흰색, 빨간색, 흰색 여러 가지 색상으로 있는데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끼워 볼 텐데요. 이 전선을 끼울 때는 피복을 대략적으로 엄지 손톱만큼만 피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전선을 끼울 때는 이 동선이 노출되지 않고 콘센트 내부로 꽉 끼워주는 게 좋습니다. 이 콘센트 뒷면을 보시면 녹색으로 된 부분이 있고 구멍 2개씩 해서 2개로 나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2개 구멍은 쉽게 말해서 전선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콘센트와 콘센트를 연결을 할 때 사용을 할 건데요. 자, 여기서 전원선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이해를 위해서 전원선은 한 가닥은 플러스, 한 가닥은 마이너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딱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분되어 있진 않지만 이해하고 콘센트를 연결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 전원선은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이 붙으면 이 펑하고 터집니다. 그래서 전원선을 겹치지 않게 나눠서 끼워줘야 하는데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위아래로 끼워도 되고 좌우로 나눠서 끼워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쪽에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을 같이 끼우게 되면은 이게 두 선이 연결이 되면서 펑하고 터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다시 콘센트 연결하는 방법으로 들어가면, 일단은 먼저 콘센트를 하나만 연결한다고 하면은 접지선은 녹색으로 된 부분에 끼워주시면 되고 나머지 전원선은 양쪽으로 나눠서 위치와 색상에 관계없이 끼워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은 다음으로는 사구 콘센트를 연결을 해볼 건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2구 콘센트 두 개를 연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사구 콘센트를 연결하기에는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구 콘센트에서 추가적으로 2구 콘센트를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자면은 마찬가지로 벽에서 세 가닥의 선이 나옵니다. 이 접지선과 전원선이겠죠. 첫 번째 콘센트에 접지선과 전원선을 연결을 하셨으면 이 두 번째 콘센트에도 접지선과 전원선을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요. 제가 위에서 이 구멍 두 개는 선을 연결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 연장할 접지선과 전원선을 꽂아주시고 두 번째 콘센트도 똑같이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 좌우 상관없이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을 나눠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콘센트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사구 콘센트도 연결을 해볼 건데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벽에서 세 가닥 선이 나오고 하나는 접지선에 연결을 하고 두 가닥은 전원선으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옆에 있는 콘센트에도 연결을 해줘야 하니까 접지선은 접지선끼리, 전원선은 전원선끼리 각각 한 곳씩 끼워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바로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 작업을 할 때는 꼭 차단기를 내리시고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확인 후에 작업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저는 단선과 연선을 다 연결해 놓은 상태이고 사구 콘센트를 끼워 넣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줄 건데요. 이 주방 가구장 구멍을 뚫는 방법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이소에서 톱 하나를 구매해서 자르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런 주방 가구는 가구 뒷면에 굉장히 얇은 합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메리평 콘센트를 고정하기는 조금 약해요. 만약에 따라 하실 분이 있다면은 그 점은 꼭 알고 계시고 저는 어차피 한번 연결해 놓고 추가적으로 콘센트를 뺐다 꼈다 할 게 아니라서 그냥 메리평 콘센트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콘센트 타공 사이즈는 콘센트 뒷면을 보시면 이 들어갈 부분을 줄자로 재서 자르시면 되는데 한 번에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넓게 자르지 말고 조금씩 자르면서 맞추면서 자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위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전선을 잘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 고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콘센트를 고정하기 위해서는 벽에 박스라고 불리는 이런 부속품이 있고 이 박스와 콘센트를 연결을 해서 고정을 하는데요. 이 주방 가구에는 박스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꺾어서 눌러주시고 이 부분으로 콘센트를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좋아요 눌러짱? 눌러짱?